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가압류 해제나 집행사건을 많이 다뤄봤고요. 또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10년 이상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그 대법관, 법관, 판사, 변호사, 법무사, 교수들로 주축이 된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대법원에서 중국, 일본 학자들하고 20주년 대법원 그 학회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학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가압류라는 것은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혹은 처분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보존 조치로요, 묶을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또는 채권 등이 있어요. 그런데 보존 조치라고 해서 꼭 가압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처분도 있어요.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거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존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해요. 이러한 보존 처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 처분 행위에 대한 금지는 물론 시효도 중단되게 됩니다. 가압류란 무엇이고 또 다른 보존 처분인 가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러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 측에서는 보존 조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가 빚을 변제했을 때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수단이자 강제 집행을 대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존 처분인데요. 때문에 채무자가 모든 빚을 변제했다고 하면 더 이상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다 변제했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따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 3년의 제소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인데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채권자는 빚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인 절차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보다 간편한 채권 보존 조치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가압류를 설치한 후에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권자와의 합의만으로 해제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변제 시기를 놓쳐 채권자와 신뢰가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사유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으로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 신청 내용, 신청 일자 등을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목록, 등기 촉탁 수수료, 인감정면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련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요.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지만 올바르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요.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이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강제집행 관련 일을 전문으로 법무사 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의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